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깊게 들여다볼까 합니다. AI의 지능 그리고 또 현재 한계에 대한 글들인데요. AI 지능과 현재 한계, 그리고 AI의 근본 작동 방식과 한계, 이 발췌문들을 통해서요. AI의 핵심적인 제약사항들, 이걸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AI가 보여주는 능력들 정말 놀랍죠? 근데 그 이면에는 뭐랄까 스스로 학습을 계속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오류를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 그 시멘트처럼 굳어버린다는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학습이 끝나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니? 네, 맞습니다. 오늘 탐구를 통해서 AI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 왜 현재로서는 인간과 같은 그런 방식의 지능을 갖기 어려운지 그 핵심을 좀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계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료에서 보니까 AI가 주어진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서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학습한다고 배어 있던데요. 네, 근데 이게 일반화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네요. 그 모든 백조는 희다고 배웠는데 검은 백조를 만나면 틀리는 것처럼요. 네, 그 블랙스완 이야기죠. 이게 왜 AI에게 그렇게 근본적인 문제인 걸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은 AI가 이런 불일치 상황,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에 없던 새로운 걸 만났을 때요. 자기가 틀렸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아, 모른다고요? 네. 소스에서는 이걸 에러 블라인드 상태라고 표현했죠. 에러 블라인드. 네. AI는 이거 내가 배운 거랑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능력이 아직은 없는 거죠. 그냥 자기가 아는 개념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거군요. 자료에 나온 예시처럼 강아지랑 사과만 아는 아이가 여우를 보고 강아지라고 하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그냥 자기가 아는 카테고리 안으로 어떻게든 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예측 불가능한 실제 환경에서는 당연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오류를 계속 반복할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 틀렸다는 걸 모른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AI 시스템을 접하실 때 이 에러 블라인드 문제는 꼭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네, 중요합니다. 그럼 뭐 학습 데이터 문제는 그렇다 치고요. 학습이 끝난 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까 그 시멘트처럼 굳어진다는 비유요. 네, 바로 그 지점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AI는 일단 학습이 끝나면 모델이 딱 고정됩니다. 패시브 트레이닝 방식이라고 하죠. 패시브 트레이닝, 수동적인 학습. 네, 새로운 정보를 스스로 막 추가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이거 틀렸어 라고 지적해줘도 스스로 수정할 능력이 없어요. 솔루션 데프 상태라고도 하고요. 아, 솔루션 데프. 해결책을 들어도 모른다. 그렇죠. 외부에서 이제 사람이 개입해서 모델 전체를 다시 학습시켜야만 개선이 가능한데 이건 뭐 시간과 비용이 정말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결국 AI 스스로는 계속 발전을 못하고 인간이 계속 개입을 해줘야만 한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AI는 자신의 결과를 이렇게 되돌아보고 스스로 개선하는 그런 피드백 루프가 없는 오픈 룹 시스템인 셈이죠. 오픈 룹 시스템. 자료에 나온 그 폭주기관차 비유가 감 맞아요. 오류가 생겨도 스스로 멈추거나 경로를 바꿀 능력이 없는 거죠. 계속 같은 오류를 생산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AI한테는 오류라는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요. 네, 맞아요. 오류를 오류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 AI 운영에 왜 사람의 지속적인 감독과 개입이 필수적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계, 그 대화 능력의 이면을 좀 보죠. 요즘 AI 챗봇들이랑 대화하면 진짜 사람 같을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료에서는 이게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왜 그런 거죠? AI는 사실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한다거나 맥락을 이해해서 답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단순히 그냥 입력된 과거 데이터랑 현재 질문의 패턴을 보고 기계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답변을 생성해내는 방식입니다. 가장 그럴듯한 답변? 네. 그래서 소스에서 이걸 환각 알고리즘이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요. 환각 알고리즘이요? 네. 마치 환각처럼 실제 사실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그냥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답변을 만들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대화가 자연스럽게 쭉 이어지는 것 같아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거나 막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수직적 발전, 그런 건 어렵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맥락을 진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적으로 과거 데이터로 요약하고 패턴에 맞춰 반응할 뿐이라는 점,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점을 고려하면 여러분은 AI의 답변이나 분석을 얼마나 신뢰하실 수 있을까요? 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 네, 특히 좀 복잡하거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AI의 조언을 구할 때는 반드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현재 AI는 제한된 데이터 때문에 생기는 일반화의 오류, 즉 에러 블라인드 문제가 있고요. 네, 그리고 학습이 끝나면 스스로 발전하지 못하는 패시브 트레이닝, 솔루션 디프, 오픈룹 같은 고정된 모델의 한계가 있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이해 없이 대화 패턴만 흉내내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네, 물론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적응형 학습이니 메모리 강화 AI, 자율학습, 오류 감지, 동적 추론 이런 차세대 기술들이 계속 연구되고는 있습니다. 네, 연구는 되고 있겠죠. 하지만 이런 개념들을 실제 AI 모델에 안정적으로 구현하기까지는 아직 기술적으로나 자원적으로나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이런 한계점들을 아는 것이야말로 여러분께서 AI를 더 현명하게 활용하고 또 미래 기술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지 않은 좀 현실적인 기대를 갖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AI의 이런 근본적인 한계들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AI를 어떻게 또 얼마나 신뢰하면서 함께 가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그리고 또 AI가 정말 진정한 지능으로 나아가려면 가장 결정적으로 어떤 능력을 넘어서야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